오늘은 동화 심리 테스트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 흥부와 놀부. 옛날에 못된 심술쟁이 형인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 많은 놀부는 집안의 재산 다 차지하고 흥부를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흥부는 아내와 11명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흥부의 집 마당에 제비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었어요. 착한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답니다. 다리가 나아질 수 있게 됐던 제비는 흥부에게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고 흥부는 제비가 물어다 준 그 박을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박이 엄청나게 커지고 흥부와 부인이 박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금은 보화가 나왔고 흥부 가족은 제비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 소문을 들은 놀부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흥부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고 물었고 착한 흥부는 제비 다리를 고쳐준 일을 형인 놀부에게 다 말해줬어요. 욕심쟁이 놀부는 집 한 마리 잡아서 멀쩡한 다리를 부러뜨린 후에 다시 고쳐주고 제비를 날려보냈어요. 그러자 제비는 놀부에게도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답니다. 신이 난 놀부는 그 박을 정성스럽게 키우다가 박이 다 익었을 무렵에 박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닌 무서운 도깨비들이 나와서 놀부의 집을 부수고 놀부의 재산을 몽땅 가져가 버려 놀부는 결국 가난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놀부는 동부 흥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만약 당신이 흥부라면 돌아온 형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굶어질 저 같으면은 흥부가 이게 이야기가 동화책에서 보면은 되게 못되게 굴었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돈을 조금 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낸다를 할게요. 두 번째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토끼는 거북이에게 항상 넌 왜 이렇게 느리냐며 거북이를 놀렸어요. 거북이는 자신이 느리지 않다고 했지만 토끼는 매일매일 거북이가 느리다고 놀렸어요. 토끼의 놀림에 화가 난 거북이는 토끼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자기가 질 리가 없다고 생각한 토끼는 달리기 시합을 흔쾌히 승낙했죠. 드디어 달리기 시합 날이 오고 토끼와 거북이는 많은 동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달리기 시합을 시작했어요. 다른 동물들 모두 거북이가 질 거라고 생각했죠. 만약 당신이 거북이라면 어떻게 토끼와 시합을 하겠어요? 승부 조작. 아무도 모르게 등껍질 사이에 부스터를 달아놓는다. 이게 마음에 드네요. 세 번째 이야기, 백설공주. 광고는 끄도록 하죠. 옛날에 하얀 눈송이가 살포시 세상을 덮을 때 눈처럼 하얀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공주님은 이름을 백설공주라고 짓게 되었답니다. 성 안에 아름다운 백설공주로 인해 한동안 나라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왕비님이 어린 시절 어린 백설공주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왕은 왕비에게 이은 슬픔과 함께 이 어린 백설공주에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 아름다운 새 왕비님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 왕비님은 사실 마녀였답니다. 왕비는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일매일 그 거울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사실이 안타까워 새 왕비님을 맞이했다는데 이것은 주관적으로 아빠만의 생각이죠. 딸이 원하지 않았을지 모르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왕비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도 왕비님은 어김없이 거울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백설공주님이십니다. 백설공주가 나이가 차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자 결국 거울은 왕비님보다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화가 난 왕비님은 사냥꾼을 불러 백설공주를 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이 아름다운 백설공주님을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숲속에다 버려두고 왔습니다.
백설공주는 그렇게 갈 곳을 헤매다가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그 집은 물건들을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었는데 백설공주는 배가 고프고 힘든 나머지 빵을 먹고 7개의 작은 침대에서 그만 잠들었답니다. 일을 하고 돌아온 7난장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백설공주가 잠에서 깨자 자신이 딱한 사정을 말했고 7난장이는 백설공주님이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왕비님은 백설공주가 죽은 줄 알고 다시 거울에 물어봤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만약 당신이 거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1번은 만약 백설공주가 살아있으면 이 마녀가 죽이려고 할 테니 그건 왕비님이십니다. 거짓말을 한다. 2번 정직하게 말한다. 3번 엘사 4번 고장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3번은 제3의 피해자를 만드는 거죠. 보호를 합시다. 네 번째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가 살고 있었어요. 개미는 쉬지 않고 일을 했고 배짱이는 바이올린을 켜며 노래를 부르며 놀았어요.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개미를 본 배짱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개미야, 좀 놀지 그래? 이 더운 날까지 일을 하고 있냐? 그러자 개미는 추운 겨울에 먹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지런히 먹이를 모으지 않으면 겨울에 먹을 것이 없다고 놀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개미를 보고 배짱이는 참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고 가을에도 배짱이는 열심히 바이올린을 캐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야, 배짱아, 너도 슬슬 먹이 모이지 않으면 겨울에 춥고 배고플 거야. 배짱이는 개미의 충고를 콧방에 끼며 무시했고 그런 배짱이를 보며 개미는 한숨을 쉬며 계속 일을 했어요. 드디어 낙엽이 다 떨어지고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죠.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것을 배부른 겨울을 날 수 있었고 하지만 배짱이는 놀고만 있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배짱이는 개미의 집을 찾아와 지난날을 반성하며 먹을 것을 구걸을 했죠. 네. 만약 당신이 개미라면 배짱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죽기 참 좋은 날씨네. 잘 가게 친구. 헐. 내가 먹을 것을 주면 넌 나한테 무엇을 해줄 건데?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이게 배짱이가 상습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1번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5번째 이야기, 선녀 나무꾼.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꽃사슴이 허겁지겁 달려왔죠. 나무꾼님, 제발 도와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착한 나무꾼은 사슴을 풀속에 숨겨주었고 나무꾼이 와서 사슴 맞냐고 묻자 다른 쪽을 알려줬어요. 나무꾼 덕에 목숨을 구한 사슴은 나무꾼에게 감사한 인사를 전하며 이야기 하나를 들려줬어요. 나무꾼님, 저 숲속 연못으로 가시면 오늘 밤 소녀들이 내려서 목욕을 할 거예요. 아니, 사냥꾼 아닙니까? 나무꾼에게 알려줬다고? 선녀 옷을 하나 숨기면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만약 그 선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절대로 아이를 새 낳기 전까지 날개 옷을 돌려주시면 안 돼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이 사실일까 하며 그날 연못으로 갔죠. 그랬더니 정말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선녀 옷 하나를 몰래 감췄답니다. 선녀들은 목욕을 끝내고 하나둘씩 하늘로 올라가는데 날개옷이 없는 선녀는 올라가지 못하고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무꾼은 선녀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선녀가 나무꾼과 결혼을 하고 몇 해가 지났어요. 선녀는 2아이를 가졌고 나무꾼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선녀는 가끔씩 선녀가 살던 한나라를 그리워했어요. 그러다 나무꾼에게 간절히 선녀 옷을 한 번만 입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만약 당신이 나무꾼이라면 슬퍼하는 아내 선녀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100% 먹튀하겠다는 의사입니다. 네, 동화책에서도 먹튀하려고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있다는 건가 봐요. 3번을 보니까. 그러면 잠깐만, 4번이 왜 이래. 한 번만 더 선녀 옷을 꺼내면 너 죽고 나 죽는 걸.
이혼을 원하면 거액의 위자료? 내가 훔쳐서 결혼했던 거니. 이제 돌려준다. 6번째 이야기, 햇님과 달님. 옛날에 깊은 산골에 사이좋은 오노의 엄마가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 일을 나가신 엄마가 날이 저물었는데도 오시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집으로 오는 길에 그만 호랑이에게 잡아먹혀버렸죠. 이 사실을 모르던 사이좋은 오노이가 집에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왜 엄마가 안 오시는 걸까? 그때 문 밖에서 얘들아, 엄마다, 빨리 문 열어라 라며 엄마의 목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를 엄마를 잡아먹은 나쁜 호랑이가 엄마의 흉내를 낸 거예요. 사이좋은 오누이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만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이놈들 잡아먹겠다. 에고머니,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깜짝 놀란 오누이는 재빨리 뒷마당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숨어있는 호랑이는 우물에 비친 오누이를 발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어슬렁거렸답니다. 얘들아,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갔니? 알려주면 안 잡아먹게. 라고 호랑이가 오누이들을 꼬셨어요. 참기름 바르고 올라왔지. 라고 동생은 호랑이에게 말했죠. 호랑이는 동생의 말을 믿고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려 했지만 자꾸만 줄줄 미끄러졌어요. 바보, 토끼를 찍고 올라오면 되잖아. 나무에 올라오려고 용을 쓰는 호랑이를 보며 신이 난 동생은 모르고 진짜로 나무에 올라오는 방법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그 말에 호랑이는 옆에 있던 도끼로 나무를 찍어가며 점점 오누이에게 올라오고 있었답니다. 만약 당신이 오빠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동화대로라면 두 손을 모으면서 저에게 동화대로 내려주세요 라고 했겠죠. 높이 올라온 호랑이가 잠깐 밑을 내려보라고 하면 고소공포증을 자극한다. 한 명이라도 이거는 좀 너무했고 고소공포증. 7번째 이야기, 도끼와 혹부리 영감. 옛날에 뺨에 큰 혹을 달고 있던 착한 혹부리 영감과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살았어요. 착한 혹부리 영감은 어느 날 약초를 캐러 산에 갔는데 날이 저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약초를 캐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착한 혹부리 영감은 머물 곳을 찾다가 빈집을 찾았어요. 착한 혹부리 영감은 오늘도 여기에 하룻밤을 묵기로 했답니다. 혹부리 영감 많이 들려오고 너무 무서워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도깨비가 나타나 착한 혹부리 영감에게 무섭게 물었어요. 너의 아름다운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착한 혹부리 영감은 내 노래 주머니에서 바로 나오는 거지 라며 자기 뺨에 혹이 바로 노래 주머니라고 했어요. 도깨비는 그 혹을 가지는 대신에 금은 보화를 줬어요. 착한 혹부리 영감은 혹도 떼고 금은 보화를 팔아서 부자가 됐죠. 이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자기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착한 혹부리 영감이 알려준 빈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이 터져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도깨비가 나타나 다시 물었어요. 너의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때 똑같이 얘기하면은 저는 망하는 거죠. 노래는 공기 반 소리 반 JYP. 3번이 가장 현명하긴 한데 애초에 착한 혹부리 영감이 거짓말했다는 게 착한 혹부리 영감이 아니죠. 노래는 공기 반 소리 반이야. 그래. 황금알이. 옛날에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신기한 거위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는 이 거위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 이 거위가 알을 하나 낳았는데 그것은 황금으로 된 것이었죠.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앓은 거위 덕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고 이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했죠.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은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1번 잔이네. 3번이 그나마 낫네요. 금도끼 은도끼.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를 해 겨우 살아가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연못 속에 도끼를 퐁 빠뜨리고 말았고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빠뜨려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된 나무는 엉엉 울었습니다. 나무꾼이 울고 있자 연못에서 신령님이 나왔고 신령님은 나무꾼이 울고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연못에 쪘다. 나무꾼의 말에 신령님은 연못 속으로 들어가 도끼를 찾아주기도 하더니
다시 나왔습니다. 이 금도끼가 너의 도끼냐? 아닙니다. 저희 도끼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이 묻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반짝거리는 것이 저의 것이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은도끼가 있습니다. 4번은 알파네요. 금도끼 플러스 알파. 물이 묻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 거. 반짝거린, 네, 반짝. 그럼 이 쇠도끼가 너의 도끼냐? 이응. 근데 금도끼 은도끼 있으니 쓰기 싫어졌음. 할아버지가 가지셈. 네, 이것도 맞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빠와 새어머니의 두 딸을 데려오게 됐어요. 새어머니와 두 딸은 아빠 몰래 신데렐라를 괴롭혔답니다.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신데렐라를 한여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에서 아주 큰 무대회가 열렸고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무도에 가기 위해 예쁜 드레스도 입고 화장을 하고 치장을 했죠. 신데렐라도 무도에 가고 싶어서 새어머니와 두 언니에게 자기도 가고 싶다고 했고, 하지만 새어머니는 신데렐라를 비웃고 집안일을 너무 슬픈 신데렐라. 새어머니와 두 언니가 무도에 가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그때 요정이 나타나 신데렐라에게 호박과 두 마리의 도마뱀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신데렐라는 요청한 대로 했고 요정은 호박을 마차로, 쥐는 말로, 도마뱀은 마부로 변신을 시켰죠. 그리고 신데렐라의 옷은 예쁜 드레스로 만들어졌고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님의 성을 사용했답니다. 단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는데 밤 12시가 지나면 마법이 풀리니 꼭 그때 안에 돌아오라고 했어요. 무도회에 도착한 신데렐라,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고 한눈에 반했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때 12시에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신데렐라는 어떻게 했겠죠? 술을 마셔 취하게 한다. 1번 아니면 3번인데 1번이 그래도 자연스럽네요. 삼형제.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와 엄마 돼지가 살았는데 아기 돼지들을 키울 수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삼형제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났답니다. 삼형제는 직접 선택한 재료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늑대가 찾아왔어요. 놀란 첫째 아기 돼지는 집으로 만든 집으로 숨었지만 늑대가 후후하고 불자 집은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첫째 아기 돼지는 둘째 아기 돼지 집으로 도망쳤답니다. 늑대가 뒤쫓아 둘째 아기 집을 갔어요. 이번에도 후 불자 나무로 된 집이 무너졌답니다. 당황한 첫째 아기 돼지, 둘째 아기는 막내 아기 돼지로 도망쳤죠. 만약 당신이 막내 아기 돼지라면 무엇으로 집을 지었을까요? 텐트는 주었겠죠. 황금이 제일 좋죠. 여우와 두루미. 어느 옛날에 여우는 생일에 두루미를 초대했어요. 두루미가 여우 초대를 받고 문을 톡톡 두드리자 여우는 문을 열었어요. 두루미는 여우의 생일 축하했고 여우는 두루미의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두루미가 식탁에 앉자 여우는 스프가 담겨있는 납작한 접시를 두루미에게 줬어요. 여우는 혓바닥으로 스프를 열심히 먹었지만 두루미는 접시에 긴 부리를 꾹꾹 찢기만 하고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맛있는 스프를 먹지 못하자 자기가 대신 먹어주겠다며 두루미의 스프까지 모두 먹어버렸어요. 두루미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며칠 후 두루미는 여우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만약 당신이 두루미라면 어떻게 하겠나요? 1번이 동화책도르죠? 소고기로 속에 여우 고기 스테이크를 준다. 2번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얘가 만약에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는 영프루라면 3번이 지혜로워. 토끼와 자라.
옛날에 평화로운 바다의 동해 용왕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동해 용왕이 병에 걸리자 바다의 신하들은 백방으로 수돗물 약을 구했지만 약을 먹어도 동해 용왕이 낫지 않자 천하의 고명한 새우를 불렀습니다. 의원들은 동해 용왕의 병을 고치는데 육지에 산 토끼의 간이 효험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용왕은 수공의 대신들을 모두 모아놓고 육지에 나가서 토끼의 간을 가져올 심부름꾼인 사자를 고르는데 신하들은 서로 다투기만 할 뿐 결정을 못했죠. 이때 별주부 벼슬을 하는 자라가 나타나서 스스로 자원하여 용왕 허락을 받았습니다. 토끼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육지에 도달한 자라는 동물들의 모임에 갔다가 그곳에서 토끼를 만났죠. 자라가 토끼를 유혹하며 용궁에 가면 높은 벼슬을 준대. 말한 뒤 독수리에게 매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 많은 땅인 어려움을 말을 하면서 용궁에 가면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고 토끼를 꼬드겼습니다. 토끼는 자라의 꼬임에 넘어가 자라 등에 올라타 둘은 파도로 헤엄치고 용궁을 갔죠. 그런데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밧줄을 묶더니 간을 내놓으려는 토끼는 말이 꼬이네요. 간을 내놓으라는 말에 토끼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토끼라면 어떻게 하겠죠? 1번이 동화책 들으고 4번이 제일 낫네요. 곶감. 아주 옛날 어느 밤에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기를 어르고 달랬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죠. 엄마는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꿀떡을 준다고 했지만 계속 울었죠. 때마침 배고픈 호랑이가 소를 잡아먹으러 집 앞에 들어왔는데 엄마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울며 무서운 호랑이를 찾아온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집 앞에 있다는 사실을 들킨 줄 아는 호랑이는 엄마와 아기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계속 울던 아이에게 엄마가 아가야 꽃감 줄까? 하고 엄마가 말하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죠. 호랑이 왔다고 해도 계속 울었던 아기가 꽃감 준다는 말에 울음을 그친 것을 듣게 됐죠. 호랑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1번은 동화책. 네이버로 곶감을 검색해본다. 2번 아니면 3번 하고 싶은데. 3번. 잭과 콩나무. 한 가난한 마을에 아들 잭과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병이 있어서 잭이 열심히 어머니 약값을 위해 일했는데 어머니의 약값을 위해서 결국 하나밖에 없는 소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잭은 소를 팔러 시장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죠. 할아버지가 자신의 콩과 소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콩을 정성껏 키우면 하늘같이 자라날 거고 그 나무를 올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죠. 이 할아버지 어디서 약을 팔어?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빨간 모자. 어느 산속에 엄마와 같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소녀는 항상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녀서 사람들이 빨간 모자라고 불렀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빨간 모자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며 산 건너 있는 할머니를 가져들라고 했죠. 그렇게 심부름을 가게 됐고 멀리서 빨간 모자를 발견한 늑대는 물었습니다. 얘, 빨간 모자 어디를 가니? 할머니 댁에 빵과 포도주를 드리러 가고 있어. 할머니 댁은 어디 있는데? 저 건너편 숲속에 있어. 이 길로 쭉 가면 나오지. 늑대는 배가 고팠지만 할머니와 빨간 모자 모두를 잡아먹기 위해 먼저 갔죠. 훨씬 일찍 가서 잡아먹고 할머니로 변장을 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누워있던 침대에 누워서 빨간 모자가 오기만 기다렸죠. 그리고 밖에서 빨간 모자가 오고 늑대는 능청스럽게 할머니인 척 했답니다. 그때 빨간 모자가 근데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커요? 라고 물어봤죠. 늑대라면 어떡해? 닥쳐! 양치기 소년.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는데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던 소년은 너무 심심해서 장난치기 결심했어요. 양치기 소년은 큰 소리로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소리 질렀고 놀란 마을 헐떡벌떡 나왔죠. 그 모습을 본 소년은 배를 잡고 웃었고 어른들은 경고를 했죠. 하지 말라고요.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양치기 소년이 똑같은 장난을 하게 되고 마을 어른들은 다시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를 했죠.
그 다음날도 소녀는 반복했고 어른은 정말 화가 나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진짜 그 다음날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으러 가자 양치기 소녀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소리쳤지만 마을에 있던 어른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죠. 소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SNS는 너무 느리고요. 도박을 하냐 아니냐 하는데 잘못을 구하자. 헨젤과 그레텔 어느 한 숲속에 가난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빠와 새엄마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 새엄마는 늘 헨젤과 그레텔을 못마땅했는데 어느 날 아빠에게 너무 가난해. 헨젤과 그레텔 더 이상 돌볼 수 없으니 숲속에 버리자고 했어요. 헨젤은 그 얘기를 듣고 말았죠. 다음날 나무를 하러 새아빠 엄마가 가는데 오늘은 헨젤과 그레텔을 같이 가자고 했어요. 헨젤은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주머니에 몰래 조약돌을 담아가는 길에 뿌렸죠. 덕분에 둘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새엄마는 둘을 찾아오지 못하게 더 깊숙한 곳 버리려고 다음날도 데려갔죠. 조약돌이 다 떨어진 헨젤은 자신의 빵을 조금씩 떼어 길에다 뿌려놨죠. 또 저녁이 되자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만 새들이 빵가루를 다 쪼아먹어서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추위에 배고픔에 떨고 있었던 아이들. 저 멀리 불빛이 하나 보였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빛을 따라가 보더니 맛있는 과자집이 있었죠. 너무 배가 고픈 헨젤과 그레텔은 그 과자집을 먹고 그때 마녀가 나타나 자기 집을 먹었다고 둘을 잡아갔어요. 헨젤을 가두고 그레텔은 자기를 돕게 했는데 어느 날 마녀가 헨젤을 잡아먹겠다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물을 끓였죠. 그레텔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쿠키런은 뭐야? 복수를 하겠어요, 저는. 여우와 포도밭. 배고픈 여우가 포도에 주렁주렁 열린 포도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포도를 보면 와 정말 맛있겠다 라고 생각하며 꿀꺽꿀꺽 군침만 생겼죠. 하지만 포도밭은 울타리가 높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포도밭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여우는 포도밭 주위로 서성이며 곰곰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생각 끝에 여우는 살을 빼서 울타리 사이로 들어가겠다는 꾀를 내었죠. 하루, 이틀, 사흘을 굴다 보니 여우가 생각했던 대로 몸이 홀쭉해졌죠. 여우는 울타리를 이리를 살피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찾았습니다. 마침 울타리 끝 부분에 작은 구멍이 보였고 작은 구멍 사이로 쏙 들어갔죠. 배고픈 여우는 기쁜 마음에 허겁지겁 포도를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포도를 마음껏 먹은 여우는 밖을 나가기가 아쉬워 먹고 자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홀쭉했던 여우의 몸은 점점 통통한 살이 올랐습니다. 포도를 실컷 먹었으니 다른 음식을 먹기 위해 불룩 솟아오는 배를 두들기며 뒤뚱뒤뚱 울타리 쪽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통통하게 오른 살 때문에 여우는 어떤 구멍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큰일이네. 이러다 포도밭 주인이라도 나타나면 어떡하지? 여우는 이리저리 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죠. 여우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포도를 많이 먹어 힘이 좋아졌어. 2번이나 3번이 좋은데 정착합시다. 24번째. 늑대와 늑대 아기 염소 7마리. 옛날에 엄마의 염소와 7마리 아기 염소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염소가 시장에 나가면서 7마리 아기 염소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나간 사이에 늑대가 올지 모르니까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런데 사나운 늑대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늑대는 엄마를 흉내내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죠. 아기 염소는 너무 어렵고 깜빡 속아 문을 열어주었죠. 늑대를 본 아기 염소는 깜짝 놀라며 이리저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사나운 늑대는 6마리를 잡아먹고 막내 염소를 잡아먹기 전에 배가 불러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엄마 염소가 집에 들어와 막내 염소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염소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당신이 선택한 대답을 분석 중. 크크. 도깨비와 혹부리 영감. 보통 사람에게 없는 감각과 재치를 타고난 예술가. 숨기려 해도 당신의 끼는 좀처럼 주체할 수 없어요. 아직 뭘 좋아하는지 뭐라
잘 모르겠다면 한 번쯤은 연예인을 꿈꾸며 춤이나 음악, 미술을 한 번씩 배워보아요. 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